코스닥 기업이 만약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 과연 주가가 얼마나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 때문인데요. 지난 26일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무려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6%나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코스닥 기업이 만약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 이사를 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주가가 얼마나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과연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해서 주가가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12년간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의 리스트입니다. 제이콘 텐트리부터 아시아나항공까지 총 13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 기업들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른 주가 퍼포먼스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이벤트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심사 청구일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장 예비 심사 청구일. 코스닥 상장 기업이 코스피로 이전하기 위해서 한국거래소에 심사 청구를 하는 날짜가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렇게 심사 청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뉴스에서 A라는 기업이 드디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기 위해서 심사 청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겠죠. 심사를 청구를 했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한국거래소에서 승인을 해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이벤트가 심사 승인일입니다. 심사 승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언제 상장을 한다라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전 상장일입니다. 이전 상장일이 도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전 상장일 이후 특정 기간의 주가 흐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전 상장과 관련된 중요한 이 4가지 이벤트, 이 4가지 이벤트의 구간별로 과연 주가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방금 말씀드린 이 13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주요 일정과 그 구간별로 주가 흐름입니다. 먼저 심사 청구일부터 승인일까지. 이때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각양각색입니다. 하락한 기업도 있고 상승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락한 기업 수가 좀 더 많아 보이긴 하네요. 참고로 심사 청구일부터 승인일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느냐? 이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기업은 한 달 만에 승인이 나는 기업도 있고 어떤 기업은 한 4개월, 5개월 이 정도로 소요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대형주,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심사 청구일부터 승인일까지 1개월 내외로 소요가 됩니다. 카카오나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승인이 난 기업들입니다. 자, 그런데 시가총액이 이보다 좀 작은 한 중견기업 사이즈 그 정도 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승인일부터 이전 상장일. 자, 이때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거의 대다수의 기업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W게임즈, 하나투어, 키움증권 이 3기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기업이 상승을 했다. 승인일부터 이전 상장일까지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 소요가 돼요. 길면 한 10일, 그리고 짧으면 한 5일 만에 이렇게 상장이 됩니다. 아무래도 상장 승인이 났으니까 이 기업은 이제 100%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승인일부터 이전 상장일까지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상장을 하고 나서 특정 기간 후에 과연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승인일부터 이전 상장일까지 주가가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상장을 하고 나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좀 저조하지 않았냐.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 상장일부터 실제로 1개월 후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전 상장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이때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한 절반 정도 상승을 했고 절반 정도 하락을 했다. 근데 상승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기업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 기업 중에서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 자, 그런데 기간이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일로부터 1년 안에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 자, 이 기업들의 이전 상장일로부터 1년 후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까 두 기업을 제외하고는 다 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수급적인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액티브 자금이 있고 패시브 자금이 있습니다. 기관이 운용하는 자금 중에서. 액티브는 정말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패시브 자금은 이를테면 이머징 국가, 한국 시장, 일본 시장 이렇게 특정 국가의 특정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즉 지수에 투자하는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의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만약에 그 패시브 자금이 우리나라를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대표 지수가 무엇이냐? 코스피 20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패시브 자금의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수급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 상장을 하고 나서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셀트리온과 동서 두 기업은 이전 상장을 하고 나서 코스피 200에도 편입이 됐는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어요. 왜일까요? 먼저 동서입니다. 동서는 2016년 7월 이때쯤이네요. 이때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에는 그 다음 연도 6월에 편입이 됐어요.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니까 이전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코스피 200에 편입되기에 앞서서 다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편입 이슈 이후에는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니까 그때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 200에 편입되기에 앞서서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확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이 주가 상승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주가가 하락을 했다. 왜 그러느냐? 동서가 2014년까지는 전반적으로 매출액과 이익이 성장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매출액은 조금 성장을 했지만 이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역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피 상장 그리고 코스피 200 편입이라는 수급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해버리니까 자, 이렇게 주가는 힘을 쓰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셀트리온 볼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2월 이때 이전 상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2018년 2월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을 했습니다. 자, 특례 편입이 무엇이냐? 원래는 이 정기적으로 매년 6월달 이때 이제 코스피 200 종목이 편출되고 편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되고 나서 15일 평균 시가총액이 코스피 종목 중에서 50위 안에 들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특례 편입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이 요건을 충족을 해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 이후에 코스피 200에도 편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편입되고 나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슬금슬금 조정을 받았죠. 자, 왜 그러느냐? 앞서서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주가가 단기간 만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10만 원도 안 됐던 주가가 단 몇 개월 만에 38만 원. 거의 주가가 4배 정도 올랐죠. 바로 실적 때문입니다. 그 전에도 실적이 괜찮았죠. 그런데 2017년에는 정말 실적이 점프업을 해버립니다. 매출액은 거의 3천억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더블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주가 상승세가 펼쳐졌다. 그런데 2018년에는 약간의 좀 기저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출액은 좀 성장을 했지만 이익이 많이 감소를 하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다지 힘을 쓰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기업들,
자, 그 기업들의 주요 이벤트를 우리가 4가지로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상장 예비심사 청구, 그리고 승인까지. 자, 그 기간에는 오른 종목도 있었고, 하락하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승인이 나고, 이전 상장일까지. 자, 그때는 기간이 상당히 짧았죠. 근데 한 3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승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전 상장일부터 1개월 후 이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자, 이벤트로 오른 주가는 또 이벤트로 하락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또 전반적으로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특히나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들 총 6개가 있었죠. 이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단 2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죠. 자, 왜 그랬느냐? 바로 실적이다. 실적이 감소하면서 그 기업의 본연의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수급적인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이 현재 17조 원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 라고 한다면 이 셀트리온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과 마찬가지로 조만간 특례 편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그렇게 된다면 수급적인 관점에서 호재겠죠. 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좋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실적이다. 올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내년에도 이러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고 나서 수급적인 호재도 받고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예를 들었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내 관심 종목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 라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